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통합사회 공부법 하는데, 이 통합과학은 거의 수학하고 같아요. 그래가지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수학 보면 이게 개념이 아니죠. 그냥 단순 개념 공식은 그냥 누구나 그냥 한번 설명 들으면 끝나는 건데, 이 개념 말고 유형 개념이 따로 있고, 그 유형 보면 뭐 개념 원리 같은 거 보면 유형 1, 2, 3, 4 쭉 있잖아요. 그 유형을 또 이거를 응용하는 응용 개념이 또 있죠. 이 개념 볼 때 보면 문제 풀이할 때 필요한 개념, 소개념, 작은 소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이걸 다 이게 정리된 책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 왜 안 맞는가 모르겠어, 수학 선생님들이. 이게 소개념도 정리된 거. 근데 그 다음부터 응용 개념보다 더 힘든 게 이제 이걸 적용 개념이라고 친다면, 이걸 유형 개념, 이걸 적용 개념이라고 친다면, 응용 개념은 실질적으로 이 공식의 재발견?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만 나왔는데, 29번, 30번에서 공식을 이런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딱 연결시켜서 내면, 와, 대단하다. 뭐 신유형처럼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응용 개념인데, 이걸 풀어보지 않으면, 이게 통합과학을, 개념은 통합과학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물화생지를 다 짜집기를 해놔가지고, 이거 유형하고 적응되는 거를 물화생지에서 다시 봐가지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도 많이 생겨요. 근데 난이도가 이게 천차만별이라 나중에 상위권 아이들한테 곤란한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지구과학을 전공하면 지구과학 문제가 많아요. 물리를 전공하면 물리 많고, 생물 전공하면 생물이 많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하는 데니까. 그 다음에 그 해에 수특 같은 걸 나가보면 이 수특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물리든 지구과학이든 생물이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안 할 수도 없고 이걸 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애매해서 문제풀이를 이 범위를 확장하는 게 이건 화두가 돼요. 근데 통합사회는 예습 자체를 선행을 하던 예습 자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이게 사회 과목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사회문화하고 그냥 사회문화 기능론 발동론 해서 바라보는 시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상사, 역사사, 윤리와 사상을 테마별로 묶은 거는 생활과 윤리 해갖고 또 있어요, 또 생윤. 근데 사문하고 윤리와 사상을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좀 과학적인 좀 그 메커니즘이 있고 많이 여행도 다니고 하는 애는 한국지리를 많이 하고, 한국지리가 있으니까 세계지리도 있겠죠. 세계지리는 이제 세계사 좋아하는 애들, 이런 애들 해요. 근데 이제 세계 지리 현상만 하면 되니까 뭐 단순하게 외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한지는 도시마다, 우리나라 도시마다 특징을 다 외워야 되고, 한지, 세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잘 안 하는 게 경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경제 덕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 회계사게 되겠다, 서울대 경제학과 가겠다, 뭐 이렇게 하면 이 1등급 총이 완전히 단단해가지고, 난 경제계로 나가겠다 하는 애들이 1등급을 딱 잡고 있어서 경제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법과 정치는 헌법하고 뭐 민법하고 뭐 형법 해갖고 국회 뭐 이런 거 해서 법정도, 그러니까 이제 짜잘하게 외울 게 있는데 이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하고 윤리와 사상을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법정 되게 하기도 하고. 근데 한국사는 여기서 뺀 거예요. 한국사 여기서 뺀 거예요. 당장 기억나는 건 요건데,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많은데? 또 뭐가 있을까? 어쨌든 이렇게, 배우는 게 통합사회는 이 중에서 나오는데, 이제 아이들이 수능 국어 풀 때 경제가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과 애들이. 근데 이것도 한두 문제, 킬러 문제가 한두 문제 있는데, 숨어 있어서. 근데 이제 보통 문과, 이과가 통합이라고 하지만, 이과 애들은 이과 과목 배우게 하고, 문과 애들은 문과 과목 배우게 하거든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설강하는 게,
법정 설강은 다 들어버려요. 고등학교 가서 이걸 설강을 뭐 할지 이제 고등학교 스케줄, 선생님들의 전공이나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계사 말고 동아시아사도 있다, 동아시아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말고 동아시아사.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 이쪽으로. 동아시아사, 생윤, 윤리, 사문, 한지, 세계, 경제.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전공에 따라 설강되는 게 다른데, 나중에 고3 때, 이제 이과니까 너는 상관없지만, 문과 애들은 이거를 2학년 때 들은 거를 쓰는 걸지, 3학년 때 들을 때, 그러니까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잖아요. 3학년 때 듣고서 보는 게. 근데 더 바쁠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과학도. 내가 생투를 하고 싶은데 생투가 고3 때 설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습하기가, 이거 너무 많아서 예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통합사회를 공부할 때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 중에서 이 통합사회 제일 위에 보면 요점 정리 있거든요. 요점 정리만 스크랩을 먼저 해줬어요. 이게 제일 뒤에 요점 정리가 다 어떤 것들이 있을 테니까. 기본 문제하고, 요 마무리 정리. 이거를 다, 이 마무리 정리를 다 단원별로 녹화를 했더니, 시험 전에, 아니면 공부를 하고 마무리로 듣기에 좋잖아요. 흐름이. 그래서 이게 카운터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어떤 애가. 근데 수준이, 문제는, 이거를 이제, 애가 5등급, 6등급인가? 거의 6등급 수준 애라, 이거 글자를 설명해줘야지, 이 심화된 거 설명하면 헷갈려가지고 따라오질 못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내 생각엔 이 대단원 마무리를 보고 본인의 궁금증을 여기다가 써주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의 이제 질문이나 궁금증이나, 아니면 왜 하필이면 이렇게 나누느냐, 이유를 설명해라. 왜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를 시간, 공간, 사회, 윤리로 나눴냐. 통합, 이거 나누는 기준을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해줘요. 그런 것처럼 상위권에서 통합사회를 공부한다면 이렇게 대단한 마무리를 보고 본인의 질문을 써놓으면, 이거를 답변식으로 제가 답변하면 좀 수준 높게 이걸 이해하는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을 쓴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이 내용을 보는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보면 이 그림들 있잖아요. 표나 그림. 도표 있고 그림 있고 도표 있고 도표 있고. 도표와 그림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도표와 그림을 쭉 보면서 그걸 해석해보고, 이 도표와 그림의 상관관계, 그 그림의 역할, 이게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 여기에서 이런 것도 뽑아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뽑아낸 걸 보고 네가 평가해봐라.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여기서 이것도 더 뽑고 이것도 더 뽑고.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어떤 도표나 그림을 해석해내가는, 과학적인 어떤 상황, 데이터를 줬을 때 그걸 해석해나가는 문제. 그러니까 수능 문제 풀이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왜? 도표나 그림을 넣지 않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쭈르륵 보면서 전체 문제 하면서 여기서 궁금한 거 써놓고, 아니면 본인이 해석한 걸 써놓은 다음에 추가로 논의할 만한 걸 쳐보면, 요거를 논의해보면 전체 흐름을 쭈르륵 잡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도표나 그림을 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요 마인드맵 있잖아요. 이 마인드맵, 이렇게 마인드맵, 보통 이제 개념풀, 이거 말고 개념풀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책 중에 개념풀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보면 이 노트가 좋아요. 뒤에 마인드맵 정리하는 노트가, 기본 노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정리를 해놓으면 실제적으로 여기다 꽉꽉 쓰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상위권 애들은. 진짜 중요한 것만 여기다가 개념풀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거를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걸 뭘로 써요? 노트로 써야죠. 이해됐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만 착착착 체크하고 시험 틀린 것만 여기다 오답 정리하면
여기다 추가로 써놓으면 되니까 이 노트를 만드는 걸 권장하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인드맵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중에 노트 정리가 되고 전체 흐름을 내가 이해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구조화된다는 거거든요. 구조화 도식화된다는 거니까 지식을 까먹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조화되고 도식화돼서 지식을 까먹지 못하니까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추가를 해서 간단하게 써야지 모든 내용을 다 쓴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조화가 되면 지식이 굉장히 기억이 오래 가니까 그래서 노트로 쓸 수 있으니까 이 개념풀에 있는 노트에다 쓰더라도 여기는 다 쓸 필요 없어요. 이걸로 공부해서도 거기다가 나중에 개념풀에 있는 거 프린트하면 되거든요. 복사하거나 아니면 개념풀을 하나 사가지고 더 입든지 그냥 그러면 그 개념풀 뒤에 있는 노트에다가 여기 정리했는 거를 거기다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맵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번째. 이렇게 읽다 보면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근데 문제는 이런 내용은 이 정도, 그러니까 상위권 수준에서 이거 다 풀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보통은 내용을 공부하면, 이론을 공부하면 그거에 대한 예시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퍼펙트 하려면 거꾸로 공부해요. 예시를 보고 이론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예시 중심으로 정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시험 답안지가 나중에 이 예시를 동원해서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시를 바라보는 게 한 가지 시각도 있고 두 가지 시각이 있잖아요. 한 가지 시각은 안 틀려요, 공부하는 거는. 근데 두 가지 시각으로 볼 때는 착각을 해요. 이렇게 나는 이 시각으로만 보는데 두 시각이 있는 예시인데 반대 예시로 보니까 착각해갖고 틀려버리고 이렇게 해도 맞잖아요 하고 시험 끝나고 따져요. 나한테 따져봐야 그 교과 담임 선생님이 답이 이거라고 이런 시각으로 봤으면 그 답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예시가 굉장히 무한대로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적당하게 그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예시는 이런 예시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쭈루룩 읽으면서 기본 이론은 마인드맵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시들을 별도의 색깔로 표시해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국어도 그렇고 내신을 할 때 내신을 하면서 이렇게 7, 80%는 85%까지는 내신만 해도 되는데 이 15%의 문제풀이의 테크닉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너 같은 경우는 이게 15%에서 한 10%는 네가 채웠어, 거의.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머리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5%를 완성을 시켜서 해놓으면 되니까 오답했을 때 오답 나온 것들을 내가 오답을 왜 이걸 답을 골랐고 그걸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고, 그죠? 오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내가 다음번에 풀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건지 이거를 정리하는 노트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화돼서. 근데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게 평균 한 3번 정도는 읽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다 됐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기회비용을 틀렸다고 치면 기회비용이 이제 경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기회비용이 나온 파트의 경제 파트의 소단어를 통째로 출력해서 틀린 거를 메꿔서 공부를 하고 읽고 이걸 체크해서 보관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예를 들어서 기회비용 문제를 20문제 풀었든지 이렇게. 왜? 통합사에서 틀릴 만한 요소가 발생하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게 경제면 경제, 사회문화면 사회문화, 이게 세계지리면 세계지리.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래요. 세계 기후, 케펜의 기후 구분에 의해서 중학교에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래프 문제가 고1 때 통합사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 케펜의 기후 문제 파일만 따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다 암기하고 있으면 좋은데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또 기회비용만 따로 있어야 돼요. 또 비교의, 절대의 문제만 따로 파일만 따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뽑아갖고 정리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물화생지 선행하듯이 이걸 정리하면 선행이 끝났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려면 일반적으로 문제를 다 푸른 다음에, 그럼 순서가 그래요. 다 한 3번 정도를 읽고, 3번 정도를 읽으면서 그 대단한 마무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큰 기준에 대해서 큰 기준을 이해하면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정리를 하면 그냥 문제를 풀어야죠. 문제를 풀고 이 오답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한 다음에 여기에서 심화해서 이 문제들, 심화된 문제들을 파일을 정리해서 이걸 심화해서 이해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 틀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마인드맵에다가 피드백에서 정리해서 이거를 노트로 준비를 해서 왼쪽에는 이 마인드맵하고 내가 틀린다는 거 체크한 거 여기 복사해서, 오른쪽은 빈 노트로 해서 통합사의 노트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많은 걸 써있기 때문에 애들이 빌리지도 못해. 왜 그래요? 왜냐면 기초적인 걸 모르니까 애들은. 근데 난 다 했어. 기초적인 건 됐어. 내가 틀리려는 것만 정리했어. 그럼 내 비법 노트가 그냥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순서로 정리를 해서 통합사의 이 노트를 준비하는 것까지 해야 완성이 기본 준비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순서 아시겠죠? 한 3번 정도 읽고, 대단원에다가 궁금한 거 쓰시면 이걸 먼저 해결하고, 그래서 이 앞에 사이사이,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뭐라고요? 그림 같은 거 다 도표 도입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림과 도표를 이해하면 전체적인 상황이 내가 읽어보면서 했기 때문에, 3번을 읽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 마인드맵에다 추가로 정말 틀릴만한 거 다 쓰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나 틀릴만한 걸 써서, 노트에 뼈대를 만든 다음에 문제를 다 풀고, 푸른 거를 심화돼서 이 파트별로 받아가지고 요거까지 푸른 다음에 요 노트에다가 조금씩 정리해놓고, 노트가 빈 공간이 있어야 준비된 노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등 수업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러면 나중에 노트 필기 안 해도 되죠? 정리 안 해도 되죠? 필수 문제 안 찾아도 되죠? 이런 과정으로 정리해야 최고 좋지 않을까. 근데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 얘기는. 속도를 빨리 해서, 일단 노트 정리만 돼도, 노트 준비만 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흩어져가지고, 이거 그냥 도덕책 같고, 그냥 상식으로 푸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신경 안 쓰게 하면 노트만 딱 정리되면 되고, 내가 틀릴 만한 게 뭔지만 딱 되면 되고, 이 노트의 한 파트에는 뭐라고요? 예시를 보면, 이렇게 반 접어서, 이 예시는 뭐라고요? 이쪽 반은? 예시를 여기다 썼더니, 여기는 뭐라고요? 그와 관련된 이론. 이론을 가리면 예시는 떠올리고, 예시를 보면 이론 떠올리고. 그러니까, 예시를 보면 개념 떠올리고, 이런 예시는 어떤 개념에서 시험 문제가 나? 이렇게 해서, 목록표처럼 딱 만들면, 더 이상,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통합사의 공부법입니다.